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측정 기능인 티몰드 계산 분석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개 안되니까 툴바를 이렇게 밖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거리에 대한 계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게 되시면, 자, 간섭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 기능은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어떤 부품, 나는 밀핀과 냉각에 대한 간섭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표준 부품 들어가셔서 어떤 한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하시고 분류 전체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밀핀만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리고 또 냉각 탱크도 분류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세부사항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OK를 한 다음에 또 OK를 하게 되면은 이 밀핀과 냉각에 관련한 어떤 이 객체들이 간섭 체크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투명도를 뭔가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투명도를 꺼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얘네들은 괜찮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타겟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체크를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툴 리스트가 나와요. 얘는 지금 얘와 걸리고 이 탱크 B는 얘와 걸리고 이러한 정보값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간섭 체크는 방법은 동일해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최소 거리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타겟과 툴이 있는데 타겟에서는 나는 밀핀을 타겟으로 놓고 밀핀과 연관되어 있는 냉각 탱크를 툴로 놓고 작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타겟에 부품을 선택을 하는데 일단 얘가 창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 부품 아이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체크를 하고 표준 부품 선택을 하는데 나는 밀핀의 분류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툴을 가서 다시 표준 부품을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냉각 탱크 분류 전체 선택하고 OK를 한 다음에 자, 최소 거리라는 게 있어요. 최소 거리는 만약에 10을 줬을 때, 5를 줬을 때는 어떤 부품과 타겟의 부품과 툴의 부품 간의 사이에 5mm 간격 안에 있는 어떤 이 5mm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 조건은 5mm를 주는 거죠. 5mm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간섭되는 영역에 대한 부품을 체크를 해달라 했을 때는 5mm를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단지 얘는 빨갛게 하이라이트는 되지 않고요. 이 두 개, 이 지금 5mm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디스턴스까지 이렇게 2.79 떨어져 있다라는 어떤 정보값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두 개 별 차이는 없어요. 어떤 거를 사용하시느냐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1번을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저마다 방법은 틀리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섭 만곡점 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꼬임면이나 알진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만곡점, 만곡 라인이나 만곡 포인트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셨죠? 근데 요 티몰드 계산 분석 안에 있는 요 기능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만곡 라인을, 만곡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어떤 시트 바디면은 어떤 페이스를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솔리드면은 바디로 놓고 작업을 하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제품 모델링에 대한 만곡 라인, 만곡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방향은 Z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Z 플러스 ZC 방향으로 놓고, 자, 만공 포인트를 구하긴 구하는데 아예 포인트 생성까지 하겠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OK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곡 포인트, 이 제품에 대해서 만곡 포인트를 구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어떤 두 점 거리 구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어떤 포인트 대 포인트, 우리 여러분 여지껏 어널리시스 들어가셔서 디스턴스나 앵글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엣지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셨었죠. 그 다음에 작업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2D, 3D는 이렇게 아이콘, 인포메이션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두정거리 구하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스냅 포인트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포인트 대 포인트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우리 어널리시스 I 눌러줬지, 굳이 이렇게 눌러주지 않아도 이렇게 인포메이션 창이 뜨면서 450이란 거리값과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갛게 벌써 이렇게 정보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는 포인트 대 포인트, 두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거리값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포인트가 아닌 어떤 엣지나 커브를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엣지나 커브에 대한 길이값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값, 요거는 어떤 블렌드 진 면에 대해서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R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값, 얘는 면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Z방향을 항상 기준으로 하는 어떤 각도값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0도가 들어갔다는, 각도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면과 면, 어떤 면대 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거리값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요거 다 한 다음에 건너뛰고 요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 PMI라고 아시죠? 어떤 모델링 상에서 2D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 자, 각도 치수 기입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 상태의 값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OK를 하고 어떤 라인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 라인에 대한 어떤 인덱스 값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지금 각도 값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포인트 라벨, 어떤 XY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요거는 어느 X 포인트, 요건 Y 포인트, Z 포인트, 요건 XY 포인트, XY, Z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X와 현재의 X, Y, Z에 대한 포인트를 모델링 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써먹으면은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게 금형 이력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에요. 파트 정보 입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떨 때 쓰냐. 자, 코어 형상보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뭐 이렇게 풀3D 작업을 다 해놨는데 금형 수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코어보 들어가셔서 수정 작업을 하시잖아요. 자, 상코어에 대해서 어떤 뭐 형상 R 부분에 대한 형상값이 바뀌었다 했을 경우에는 자, 이 파트 코어 파트로 들어오셔서 이력을 어떤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설계자를 이유정이라고 놓고, 자, 수정 날짜가 있어요. 요거는 PC 날짜를 따라가게끔 돼 있는 거고요. 수정 날짜 쓰고 여기다가 어떤 형상부에 대해서 수정이 들어온 뭐 블렌드
R10에서 10에서 20으로 변경,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리브 추가, 그리고 폭도 1.2에서 0.8로 변경. 이런 수정 내용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입력하게 하고 저장을 하게 하면은 이렇게 어떤 날짜 2007년 8월 6일 누가 수정을 했고 이러한 내용을 수정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정보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팀몰드 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